나이 80이 되니 가장 소중한 건 돈입니다. 돈이 아쉬워지면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이는 어느 80대 노인이 남겨준 글입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생각해 절약을 시도하지만 누군가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아껴봤자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며 절약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만약 그러다 100살까지 살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아예 안 쓰고 식비도 절약하며 매일 라면만 먹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쓰지 않아도 될 지출을 점검하는 태도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한 노인들은 젊었을 때 좀 더 아끼고 살 걸, 난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라며 후회합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과하면 밑빠진 톡에 물 붓기입니다. 적은 돈을 벌더라도 저축액부터 떼어놓고 어떻게 해서든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나 노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여기 돈을 불려주겠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속아 노후 자금 중 절반을 잃은 70대 강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은퇴하고 5년 동안 직장을 다닐 때의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해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직장 다닐 때는 수입이 들어오니 지출을 관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아예 끊기면서 돈을 벌 방도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에서 가입 상품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쓸 거 안 쓰고 근검절약했던 강씨 할아버지는 좋은 상품이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고위험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의 딸은 은행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하러 가지 누가 투자를 합니까? 담당 직원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이런 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어요? 아버지도 왜 이런 걸 함부로 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의기소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추천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뿐인데. 할아버지는 그저 자식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노후 자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신경을 하도 써서 위가 안 좋아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충격을 받아 5kg가 빠지고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행에다 돈 맡기면 무조건 안전할 줄 알았던 강씨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은퇴 후 평안한 날만 가득할 줄 알았던 할아버지. 하지만 금융 공부를 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만 믿고 땀방울이 들어간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굴하지 않고 금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누군가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한 번 무리한 투자를 해 노후 자금을 전부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씨 할아버지처럼 남은 돈만큼은 제대로 잘 관리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금융 공부는 물론 우리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피와 땀으로 모은 돈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늦어도 65세 전까지는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씨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은행 직원의 말을 믿는 습관입니다. 사실 고령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은행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직원이 좋은 상품 있다고 권유하면 대부분 고맙습니다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큰 문제가 된 홍콩 ELS 투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LS란 주가에 연계된 증권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특정 주식 또는 코스피, 홍콩 H 지수 같은 주가지수의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ELS는 그 기초자산인 주가가 일정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고 약속된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일정 범위를 벗어나 하락한다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금융상품입니다. 아마 여기에 투자한 많은 분들이 은행 직원이 원금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범위 아래로 주가가 하락했고 많은 분들이 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위험한 상품을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투자했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많은 고령자들이 홍콩 ELS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ELS의 구조는 젊은 사람들도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틀이나 걸릴 만큼 복잡한 구조인데 은행에서 단 몇 분 만에 설명해 주는 것으로 고령자들이 이해를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어느 분은 전 재산 5억 원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보통 고령자가 5억 원의 돈이 있으면 양심 있는 은행 직원이라면 분산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데 5억 원 모두 ELS에 투자하게 한 것은 철저히 은행 직원 자신의 성과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은행 직원들이 ELS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권유를 했는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분들이 자신의 성과만을 위해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양심 없고 실적에 눈이 먼 은행 직원들 또는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는 은행의 구조 등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투자보다는 돈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후자금 날리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절대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어떤 경제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은행은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가는 곳이다. 이처럼 은행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만약 자신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예적금에 은행 창구 직원이 권하는 상품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원들은 고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과급을 챙기려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미리 수수료를 떼가기도 합니다. 정말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장난질하고 성과급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일이 커지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는 설명할 거 잘 설명했다며 결국에는 사인한 사람의 탓으로 몰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어느 한 분의 조언입니다. 은행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군요. 20년 전에도 은행 잔고 몇 억 있으면 VVIP 고객이라고 따로 접객 코너 만들어 놓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게 다 그런 고객들 꼬드기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유인하는 겁니다. 거기 고객을 위해 편하게 일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에요. 작업치는 작업장이지. 지점별로 할당량 주고 그거 건당 커미션 주니까 은행에서 아주 기를 쓰고 간이라도 내줄 것 마냥 온갖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이 높은 건 당연히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큰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지 마세요. 이처럼 은행은 그저 돈을 벌려는 기업일 뿐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은행들에게 나이에 의해 판단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은행이 전략적으로 노리는 대상, 은행 입장에서 수수료 수입을 뺏어와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에 대해 모른다면 절대 모르는 것에 사인하지 마세요. 특히나 아들 같고 딸 같은 직원들, 혹은 직원이 만약 외모가 뛰어나거나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우리는 직원의 권유를 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그 친절함에 속아 목숨과도 같은 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항상 주의하여 욕심을 버리고 은행 직원을 무조건 믿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금융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책도 좋고 유튜브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고수익 상품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것이고 지금부터는 돈을 잘 모으기 위해 고쳐야 할 습관들입니다.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장비나 재료들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은 쌓이면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진 찍는 취미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화질이 좋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정도의 취미라면 좋지만 카메라를 구입해 본격적으로 촬영을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카메라의 경우 금액대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 정도 사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더 좋은 카메라 장비에 욕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값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진 찍기라는 취미는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두 번째는 낚시입니다. 낚시는 남편들의 최고의 취미이지만 동시에 아내들이 싫어하는 남편 취미 1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한번 낚시를 가게 되면 긴 시간 동안 하게 되고 낚시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장비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소한 취미로 시작했다가 점점 욕심이 자라며 여기저기 다니고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낚시 경력이 20년인데 모든 장비 가격을 합치면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100만 원의 낚시대는 비싼 것 같지만 사실 낚시광들에게는 아주 흔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배낚시라도 가게 되면 돈은 더욱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화, 그릇 등의 물건 수집입니다. 말만 들어도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취미입니다. 사실 이런 물건을 수집하는 것은 한번 수집하게 되면 또 사고 싶고 만약 수납장이라도 마련해 놓는다면 그 수납장의 칸을 전부 차지할 때까지 물건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돈으로 다시 받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다면 돈만 쓰게 되는 최악의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골프나 고급 자전거, 바이킹 등 돈이 많이 드는 취미들은 내 주머니 사정을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취미가 내 경제적 자립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취미든 하면 할수록 장비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욕심은 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즐겁게 그리고 오래도록 취미 생활을 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취미를 시작도 하기 전에 비싼 장비부터 구매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취미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 안가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이러면 돈만 날리게 될 수 있으니 항상 취미는 3개월 이상 지속한 후에 괜찮은 장비 딱 하나만 구매하고 그것을 오래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일 것입니다.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모임에 들어가는 회비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은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괜히 모임을 갔다 온 다음 기분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자랑하기 바쁘고 모임이 점점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모임 회비는 엄청 큰 지출은 아니지만 만약 여행도 같이 가는 모임이라면 그리고 그 모임의 기간이 몇 년 이상 쌓이면 이도 무시 못할 지출이 됩니다. 또한 모임 회비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내는 거라 약간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임 회비에서 비행기표 끊는데 누구네는 애가 없어 2명의 비행기표 값만 나가는데 누구네는 애가 2이라 net 비용을 끊었어요. 이걸 회비로 퉁치자는 건데 이러면 내 식구인 집은 가령 200 내고 250만 원치 쓰고 애가 없는 친구는 200 내고 100만 원 쓰고 와요. 단기간에 이렇게 큰 돈이 쑥 나가는 일을 겪고 나니 다음부턴 이 모임에 여행 안 가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얘기 꺼내기도 뭐하고 그냥 똑같이 내기도 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주변 모임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나 자신과 가족만이 남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왜 내가 모임에 돈과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는 후회가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모임 인원들의 자식 자랑과 별로 득될 게 없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자신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모임보다는 그 시간을 아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임을 다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임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남겨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모임을 가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네 번째는 계절마다 옷을 구입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옷을 구매함에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옷장 속에 옷이 철철 넘치도록 걸려 있지만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져 계절마다 옷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 계절이 오기도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괜찮다 하는 옷들을 보기가 무섭게 주문해 또 옷장 속에 걸어놓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행을 너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유행의 흐름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옷의 수명은 채 2~3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행에 따라 옷을 사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입을 옷은 항상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행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았다면 그와 비슷한 느낌의 옷들을 조금씩 구매해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옷들은 옷이 해지기 전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진짜 멋쟁이들은 옷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도서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에서는 옷을 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쇼핑하기 전에 반드시 갖고 있는 옷을 체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템에 마음을 빼앗겨 카드를 긁는다. 비싼지 싼지는 입는 횟수로 판단하라. 제대로 입은 게 몇 번인지 센 다음 그 횟수로 가격을 나누어 보라. 그것이 바로 그 옷의 진짜 가격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코트는 초기 투자 비용으로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50번은 입을 수 있다면 한 번 입을 때의 가격은 2만 원이다. 한편 30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서 3일밖에 입을 일이 없다면 한 번 입을 때의 가격은 1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사용 횟수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처럼 옷을 구매하는 것도 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꾸미거나 유행만 쫓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돈만 많이 나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잘 파악해 같은 물건을 또 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옷을 안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도 해가 쌓이면 무시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옷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5번째는 정리정돈하는 습관입니다. 돈 씀씀이랑 정리정돈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리정돈만 잘 해놓아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옷도 그렇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물건을 하나 더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비슷한 청바지가 있음에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그냥 하나 더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물건을 새로 사서 지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시간도 절약해 줍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매한 기억은 있지만 찾지 못해서 그것을 찾느라 시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리정돈을 잘하면 돈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악착같이 고쳐야 할 습관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은행 직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2번째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 3번째는 모임에 들어가는 회비. 4번째는 계절마다 옷을 구입하는 습관. 마지막 5번째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들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실천으로 잘 옮기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아끼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고급 커피를 한 잔씩 먹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에는 너무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통해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을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